자소서 형, 자소서 오빠 메이크업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여러 가지 문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문항들은 제가 재료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린 거예요. 성실함은 이런 재료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리더십 할 때는 이런 재료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었고요. 오늘 좀 다룰 내용은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자소서 쓰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소서 쓰는 순서 처음 들어봤죠? 예, 제가 옆에서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자소를 어떻게 쓰니? 그리고 저도 자소서 썼던 거를 다시 한번 트래킹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순서로 자소서를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자소서가 떠있는 공고문을 확인하게 되겠죠. 자소를.com이나 뭐 잡코리아나 이런 곳에서 자소서 공고문을 딱 봅니다. 공고문을 보면은 어떤 자소서 문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그 문항을 쓰기 위해서 경험을 딱 생각을 해요. 경험을 생각하니까 경험이 없다 라는 생각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경험이 없으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럼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떡이라도 하나 나올까봐 들어가 봅니다. 그럼 들어가면 뭐 답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인지상 보고 쓸 수 있나요?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는 합격 자소서를 보기 위해서 가죠. 합격 자소서를 확인하러 갑니다. 합격 자소서를 보면은 이런 게 합격했단 말이야? 라고 잠깐 멘탈이 붕괴됐다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잡고 써야 되려고 할 때 한자가 쓰여지지 않아서 이제 온라인 강의에 결제를 하게 되는 이 순서로 여러분 항상 흘러가더라고요. 자, 여기서 하나 퀴즈 드릴게요. 제가 말한 아까 이 프로세스, 공고를 확인하고 문항을 확인하고 경험을 생각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서 아무것도 없다, 합격 자소서를 보고 아무것도 없다,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 이 플로우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멈춘 줄 알았죠? 예. 잘못된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거는 3번이에요. 자소서 문항을 보고선 여러분들이 경험을 먼저 떠올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강의 한번 들어보셨어요? 파워포인트 만드는 강의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대학교 때 많은 강의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들이 말하는 강의의 법칙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 컴퓨터를 잡기 전에 먼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펜으로 그려봐라. 종이에 펜으로 그려봐라 라는 말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 법칙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바로 마우스를 잡고 그리는 것은 이건 스킬이에요. 내가 얼마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느냐, 내가 파워포인트 스킬이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냐 없냐는 스킬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프레젠테이션이죠. 즉 발표입니다. 발표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먼저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워포인트를 잡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의 스킬이 나의 생각을 조정해버립니다. 즉 나는 용이라는 놈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려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나의 파워포인트 스킬이 낮기 때문에 용을 그리지 못하고 지렁이를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지렁이를 표현해버린 거죠.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자소서 쓰는 거 있잖아요. 자소서 쓸 때 문항을 딱 보자마자 경험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발표할 내용을 생각하고 파워포인트를 잡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의 스킬에 나의 역량을 맞추게 되는 꼴이 돼요. 나의 말하는 것을 맞추는 것이 돼요. 즉 자소서 문항을 딱 보면은 여기에 나의 어떤 역량을 넣을 것인지를 먼저 구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세 가지 문항이 있잖아요. 그럼 1번 문항에는 이런 역량을 표시해주고 2번 문항에는 이런 역량, 3번 문항에는 이런 역량을 쓸 것인지 먼저 구도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험을 쓰는 겁니다. 역량을 먼저 박아주고 그 다음에 경험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단순히 생각의 순서를 바꾸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자소서의 퀄리티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소서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역량이 궁금한 것이지 단순 경험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구조화된 채용, 과학과 채용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의 역량이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역량을 먼저 배치한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끼워 맞추는 것.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죠. 내 경험은 이건데 이 역량이 어떻게 끼워 맞추나요? 이것은 제 강의에 경험 분해 편이 있어요. 그 경험 분해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책을 갖고 계신 분은 146페이지인가? 어딘가에 경험 분해 테이블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의 경험을 낱낱이 분해해서 내가 원하는 역량에 끼워 맞춰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순서를 문항을 보자마자 이 경험 써야지, 이 경험 써야지, 이 경험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항이 보면은 나는 어떤 역량을 배치해야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해야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끼워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순서만 바꿔도 여러분들 1.5배 혹은 2배가량 여러분들 자소서 합격률이 올라갈 거예요. 거짓말 같다고요? 아니에요. 왜냐면
자소서 자체 평가하는 툴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 배치되어 있는가를 가장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무 역량 대부분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면 경험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먼저 배치하고 내가 있는 역량들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꾸겨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나온 강의를 통해서 좀